네, 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부모와 공동체에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에 이어 가족 세우기 5번째 이야기, 가족 세우기에서 발견한 관계 진리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예, 헬링거 선생님은 가족 세우기를 통해 3가지 관계 질서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가족 공동체에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두 번째, 누구나 자기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세 번째, 공정하게 주고받으려는 조절 욕구가 있다. 이 3가지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오늘은 서열과 자리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가족은 사회조직과 다릅니다. 기업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조직은 기능적으로 더 기여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죠. 가족은 태어나면 태어난 순서대로 서열에 맞는 자리가 주어집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 첫째 아무개, 둘째 아무개, 셋째 이렇게 서열이 주어지죠.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들여다보시면 실제 태어난 순서대로 심리적 관계가 서열에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첫째가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사업에 망해서 알거지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맞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과연 언니나 형, 오빠를 존중하시나요? 첫째가 왜 저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상상하는 역할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시 무시하진 않습니까? 또 막내가 사업에 성공하여 집안일에 금전적으로 더 많이 기여할 때 심리적 서열이 어떻습니까? 첫째 자리에 올라가 있진 않나요? 이때 가족 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제외되는 사람이 생기진 않습니까? 가슴 아픈 사례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가족세기 워크숍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참여하셨어요. 암으로 죽은 첫째 딸이 천국에 있는지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자녀를 이제 2부류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교회 다니는 자녀와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자녀는 할머니한테는 이제 착한 자녀죠. 죽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는 이제 사탄을 따르는 나쁜 사람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걱정이 태단입니다. 할머니 첫째 딸은 이제 할머니 바람대로 착하게 성장해서요. 개척교회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둘째 딸은 이제 첫째 딸에 반해서 이제 순종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딸은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둘째 딸 부부는 집안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많이 이렇게 조달을 했는데요. 장남인 셋째 아들이 둘째 누나의 재정 덕분에 이제 집안의 대소사를 부담 없이 이렇게 치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칠순 잔치 때 일인데요. 장남은 이제 칠수 잔치를 알리는 그 현수막에 형제들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서열에 맞지 않았던 거죠. 맨 위에 둘째 부부, 둘째 딸 부부의 이름이 있고 셋째 넷째 이렇게 가고 첫째가 맨 아래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식구들이 현수막을 봤대요. 봤는데도 그냥 어떤 의식 없이 왜 큰언니가 왜 밑에 있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현수막을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첫째 딸 부부가 그것을 본 거죠.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첫째 딸 부부는 이제 할머니와 형제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관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첫째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위독한 상황이 됐는데, 할머니가 이제 첫째 딸을 보러 병원에를 찾아갔는데 첫째 딸이 이제 안 보겠다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어쨌든 첫째 딸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첫째 딸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첫째 딸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을 세웠을 때 첫째 딸 자녀는 자녀 서열대로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첫째 딸 대역이 첫째 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남편 자리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 대역들도 첫째 딸이 안 보인대요. 그리고 첫째 딸이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자기가 첫째 같다고, 언니가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 그 대역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대역들의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이제 말씀하시길, 남편은 일찍 여의고 첫째 딸을 남편 삼아서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재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첫째 딸이 반대를 해가지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 관계는 수직적 서열과 수평적 서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내면에서 이제 이 생명 질서에 맞지 않으면 이제 운명적으로 얽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가 자녀 서열에 있지 않고 이제 부모 서열로 올라온 거죠. 첫째 딸이. 이게 수직적 서열에서 이제 얽힘이 있는 거죠. 할머니는 이제 배우자 상실을 직면하는 대신에 남편을 대신할 첫째 딸. 이제 첫째 딸이 이제 부모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를 돌보고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맏딸 정신, 살림미천 정신에 의해서 엄마의 남편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 공동체에는 이제 남편이, 할머니의 남편, 애들의 아버지가 제외되었죠. 어제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원이 제외되면 후손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집에서는 이제 첫째 딸이 올라온 거죠. 둘째 딸은 이제 자신이 첫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평적 얽힘이죠. 그래서 이 수직적 얽힘이 일어나면 수평적 얽힘이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서열이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심리적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은 이런 현상을 운명처럼 대물림되기 때문에 운명적 얽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운명적 얽힘은 현상적으로 할머니의 자녀 사례처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형이나 언니, 누나를 무시한 채 형제의 서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기능적으로 좀 더 봉사하는 사람이 위에 있지만 가족 시스템 안에서는 자기 서열에서 전체를 위해 봉사할 때 빛이 나고 존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째는 둘째 자리에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첫째하고 관계에서 그 소통이 충분히 일어나고 그 첫째가 의식이 되기 때문에 현수막에 그 형제들 서열이 잘못됐다면 그 현수막을 걸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운명적인 얽힘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그 현수막을 봤어도 그 현수막에 이제 첫째 언니 내외가 맨 밑에 있는 것에 어떤 의식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이 현수막을 보고 어떤 기분이 될 거라는 거를 잘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학교 교사가
집안 식구들에게 학생을 대하듯이 가르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집안 식구들에게 직원을 대하듯이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고위공직자가 집안 식구들에게 권력자처럼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사회적 지위는 사회생활에서만 존재합니다. 가족 시스템은 족보에 남을 정도로 지속되지만 사회적 지위는 일시적인 거죠. 사회적 지위와 가족 공동체 내의 지위를 혼동하여서 이제 자기 서열에 있지 않은 경우 사회적 지위가 상실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가족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든가 외딴 섬에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든가 어떤 연결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퇴직 이후, 은퇴 이후에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또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일도 이제 많이 겪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관계에 기능하는 서열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서열과 수평적 서열. 수직적 서열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서열로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수평적 서열은 형제 관계로서 태어난 순서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먼저 태어난 형이나 누나, 언니가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여겨진다면 가족관계 생명 질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제외되었는지. 자, 여러분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조금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8월에 김영사에서 책으로 나옵니다.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러운 치유 다음 카페에 링크 시켜놨습니다. 카페에서 더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